이것들이 겁대가리 없이 법원 앞에서 뭐 하는 거야? 윤세아 검사의 목소리가 서울지방법원 앞 광장을 가르며 울려 퍼졌습니다. 그 순간 폭죽을 터뜨리며 환호하던 조폭 일당이 일제히 고개를 돌렸어요. 오전 10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는 소식에 조직원들은 마치 승리라도 한 듯 법원 앞에서 난동을 부리고 있었거든요. 시민들은 겁에 질려 발걸음을 재촉했고 기자들은 카메라를 들이댔습니다. 그 한가운데 검은 정장을 입은 윤세아 검사가 서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차가웠지만 그 안에는 뜨거운 무언가가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조직두목 오태식이 비웃으며 손짓했어요. 검사님, 법으로 우리 잡을 수 있겠어요? 세아는 천천히 재킷을 벗어 옆 직원에게 건네며 말했습니다. 공공장소에서의 폭력은 공포를 만드는 범죄입니다. 지금부터 법이 대신하겠습니다. 누군가는 피식 웃었고 누군가는 휴대폰을 꺼내 들었어요. 하지만 다음 순간 세아가 움직이자 모든 게 달라졌습니다. UDT 특임대 시절 단련된 몸놀림으로 그녀는 순식간에 2명의 조직원을 제압했거든요. 기자들의 셔터 소리가 터지듯 울렸습니다. 그날 오후 뉴스 헤드라인은 하나로 통일됐어요. 여군 특임대 출신 검사, 법정 앞에서 조폭 제압. 하지만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녀가 싸운 건 폭력보다 더 거대한 두려움이었다는 걸요. 여러분은 지금 어디서 이 이야기를 보고 계신가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그리고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신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시작되는 이야기는 법과 정의 사이에서 고뇌한 한 여성의 진짜 참교육입니다. 윤세아 검사가 법원 앞에서 조폭들을 제압한 그 순간부터 이야기는 시작됩니다. 사건은 그날 아침 9시로 거슬러 올라가요. 서울지방법원 3층 검사실에서 세아는 서류를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윤 검사님, 오태식 조직 구속영장 기각됐습니다. 후배 검사가 황급히 들어오며 말했어요. 세아의 손이 멈췄습니다. 뭐라고요? 증거불충분 판단이래요. 판사님이 영장을 기각하셨습니다. 세아는 천천히 눈을 감았어요. 지난 6개월간 그녀가 추적해온 사건이었거든요. 오태식 조직은 건설 현장을 장악하고 폭력으로 노동자들을 착취해왔습니다. 세아는 피해자 증언을 모으고 자금 흐름을 추적하고 밤낮 없이 일했어요. 그런데 단 한 줄의 판결문으로 모든 게 무너진 겁니다. 증거가 불충분하다고요? 저희가 제출한 증거만 해도 15건이었는데 이해가 안 갑니다. 후배 검사가 답답한 듯 말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하지만 판사님 결정이니 어쩔 도리가 없네요. 세아는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법원 앞으로 가봐야겠어요. 예. 지금요? 네, 지금이요. 그녀는 코트를 걸치고 서둘러 나갔습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세아는 군 시절을 떠올렸어요. UDT 특임대 중령으로 복무하던 시절, 그녀는 생명을 구하는 일을 했습니다. 바다 한가운데서 조난당한 사람들을 구조하고 대테러 작전을 이끌었죠. 그때 그녀가 배운 건 명확했어요. 약자를 지키는 것, 그것이 진짜 힘의 의미라는 걸요. 전역 후 법조인이 된 이유도 같았습니다. 법은 약자를 지키는 최후의 방패다. 세아는 그렇게 믿었거든요. 하지만 오늘 그 믿음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법원 앞 광장에 도착했을 때 세아는 눈앞의 광경에 충격을 받았어요. 조폭 조직원 수십 명이 폭죽을 터뜨리며 환호하고 있었거든요. 형님 만세, 오태식 보스 만세. 법도 우리 형님은 못 잡는다. 시민들은 겁에 질려 도망가고 경찰들은 거리를 두고 지켜만 보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세아의 머릿속에서 무언가가 터졌어요. 피해자들의 얼굴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폭행당하고도 신고조차 못하던 노동자들, 협박에 떨던 증인들, 눈물로 호소하던 가족들의 모습이요. 세아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그리고 군화 소리를 내며 조직원들 사이로 걸어 들어갔어요. 이것들이 겁대가리 없이 법원 앞에서 뭐 하는 거야? 세아의 목소리가 광장을 가득 채웠습니다. 조직원들이 일제히 고개를 돌렸어요.
그 순간 한 남자가 카메라를 들고 있는 게 보였습니다. 강도윤 기자님이었어요. 그는 법조 전문 유튜버로 활동하며 생중계를 하고 있었거든요. 지금 서울지방법원 앞에서 믿기 어려운 장면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한 검사가 조폭 조직원들에게 직접 다가가고 있는데요. 과연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도윤 기자님의 목소리가 휴대폰 너머로 퍼져나갔습니다. 오태식이 비웃으며 앞으로 나왔어요. 오, 검사님 오셨네요? 근데 법으로 우리 잡을 수 있겠어요? 그의 말에 조직원들이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세아는 표정 하나 변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천천히 코트를 벗어 옆 직원에게 건네며 말했습니다. 공공장소에서의 폭력은 공포를 만드는 범죄입니다. 지금부터 법이 대신하겠습니다. 오태식이 손짓하자 덩치 큰 조직원 2명이 세아에게 다가왔어요. 검사님, 여기서 물러나시는 게 좋을 겁니다. 세아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순간 그녀의 몸이 번개처럼 움직였어요. 첫 번째 조직원의 손목을 꺾고 두 번째 조직원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렸습니다. 불과 3초 만의 일이었죠. 광장이 순식간에 조용해졌어요. 도윤 기자님의 카메라는 그 모든 순간을 담아내고 있었습니다. 윤세아 검사가 2명의 조직원을 제압한 직후 법원 앞 광장은 숨죽인 듯 고요해졌습니다. 오태식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이 여자가 지금 뭐 하는 거야? 그가 손짓하자 조직원 5-6명이 우르르 몰려들었습니다. 하지만 세아는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았어요. 공무집행방해, 폭력행위처벌법 위반, 그리고 지금 여러분이 하려는 건 현행범 체포 사유에 해당합니다. 세아의 목소리는 차갑지만 또렷했습니다. 조직원들이 망설이는 사이 강도윤 기자님이 카메라를 더 가까이 들이댔어요. 시청자 여러분, 지금 이 장면 보고 계시죠? 댓글이 폭발적으로 올라오고 있는데요. 과연 이 대치 상황이 어떻게 끝날까요? 도윤 기자님의 생중계는 실시간으로 조회수 10만을 넘어서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경찰차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어요. 윤세아 검사님, 진정하시고 물러나 주십시오. 경찰관 2명이 다가오며 말했습니다. 세아는 고개를 돌렸어요. 진정해야 할 사람은 저쪽입니다. 법원 앞에서 폭죽을 터뜨리고 시민들을 위협한 건 저들이거든요. 그래도 이렇게 물리력을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검사님도 아시지 않습니까? 경찰관의 말에 세아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녀도 알고 있었어요. 자신이 지금 하고 있는 행동이 규정을 벗어났다는 거요. 하지만 그녀의 머릿속엔 피해자들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경찰관님, 그럼 저 사람들은 왜 체포하지 않으시나요? 세아가 조용히 물었어요. 경찰관은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건 아직 명확한 증거가 없어서요. 명확한 증거요? 지금 여기 수십 명의 시민이 목격했고 저기 카메라에 다 찍혔는데요. 세아의 목소리가 조금씩 높아졌습니다. 오태식이 비웃으며 끼어들었어요. 검사님, 흥분하지 마세요. 우리는 그냥 기쁜 마음에 축하한 것뿐이거든요. 법적으로 문제될 게 뭐가 있습니까? 세아는 오태식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그의 눈빛에서 조롱과 자신감이 뒤섞여 있었어요. 이 남자는 법의 허점을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걸 비웃고 있었죠. 오태식 씨, 당신은 지난 6개월간 15명의 노동자를 폭행했고 그중 3명은 아직도 병원에 입원 중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서 법을 이야기하시는 겁니까? 세아의 말에 오태식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어요. 그건 법원에서 증거 불충분 판결 내렸잖아요. 검사님도 법 전문가시면 판결을 존중하셔야죠. 그 말에 세아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맞는 말이었거든요. 판결은 이미 내려졌고 법적으로 오태식은 자유로운 몸이었습니다. 하지만 정의는요? 피해자들의 고통은요? 세아의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바로 그때 강도윤 기자님이 다가왔어요. 윤세아 검사님, 지금 시청자분들께서 검사님을 응원하는 댓글을 엄청나게 보내고 계십니다. 한 말씀 해주시겠어요? 세아는 카메라를 바라봤습니다.
화면 너머로 수많은 사람들이 이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저는 법을 믿습니다. 세아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법이 약자를 지키지 못할 때 누군가는 나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여기서 제가 한 행동이 규정을 벗어났다면 그에 대한 책임은 제가 지겠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어요. 하지만 이것만은 분명히 하겠습니다. 법원 앞은 정의를 구하는 곳이지 폭력을 축하하는 곳이 아닙니다. 도윤 기자님의 카메라가 세아의 눈빛을 클로즈업했습니다. 댓글창이 폭발했어요. 검사님 멋있다. 이게 진짜 정의다. 왜 경찰은 가만히 있어? 오태식은 비웃으며 뒤돌아섰습니다. 야들아, 가자. 어차피 우리가 이겼으니까. 조직원들이 우르르 따라가려는 순간 세아가 말했어요. 오태식 씨, 오늘은 이렇게 끝나지만 법은 반드시 당신을 심판할 겁니다. 오태식이 걸음을 멈추고 돌아봤어요. 그래요? 그럼 기대하고 있을게요, 검사님. 그가 떠난 후 법원 앞 광장엔 세아와 도윤 기자님, 그리고 몇몇 시민들만 남았습니다. 세아는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구름 사이로 햇살이 비쳐 들어왔습니다. 검사님, 괜찮으세요? 도윤 기자님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괜찮습니다. 다만 이제 시작이라는 게 걱정되네요. 세아의 예감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그날 오후 검찰청 내부에서 긴급회의가 소집됐거든요. 세아가 법원을 떠난 지 2시간 후 검찰청 7층 회의실에 긴급 소집령이 떨어졌습니다. 회의실 문을 열고 들어간 세아는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는 걸 직감했어요. 김재만 고검장님이 정면에 앉아 있었고 양옆으론 감사관들이 자리를 지키고 있었거든요. 앉으세요, 윤 검사. 김재만 고검장님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리 무거웠습니다. 세아는 자리에 앉으며 고검장님을 바라봤어요. 그는 세아의 군 시절 상관이자 생사를 함께한 전우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의 표정은 전우가 아니라 상급자였어요. 윤 검사, 오늘 오전 법원 앞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설명해 주시겠어요? 김재만 고검장님이 물었습니다. 세아는 침착하게 대답했어요. 오태식 조직원들이 법원 앞에서 폭죽을 터뜨리며 소란을 피웠고 저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장에서 제지했습니다. 제지요? 제가 본 영상에선 물리력을 사용하셨던데요. 감사관 한 명이 태블릿을 세아 앞에 밀어놨어요. 화면엔 세아가 조직원 2명을 제압하는 장면이 재생되고 있었습니다. 정당방위였습니다. 그들이 먼저 위협적으로 다가왔고 저는 최소한의 방어만 했습니다. 세아가 말했어요. 최소한의 방어라. 윤 검사님은 UDT 특임대 출신이시잖아요. 일반인에게 그런 기술을 사용하는 게 최소한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감사관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세아는 주먹을 쥐었어요. 그들은 일반인이 아니라 조직폭력배입니다. 그리고 그 현장엔 수십 명의 시민이 있었고 저는 그들의 안전을 지켜야 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오태식 조직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어요. 그 말은 현재 그들이 법적으로 무죄 추정을 받는다는 뜻 아닙니까? 감사관의 말에 세아는 잠시 말문이 막혔습니다. 바로 그때 김재만 고검장님이 입을 열었어요. 윤 검사, 당신 마음은 이해합니다. 하지만 검사는 법의 테두리 안에서 일해야 해요. 오늘 당신이 한 행동은 그 테두리를 벗어났습니다. 세아는 고검장님을 똑바로 바라봤어요. 고검장님, 그럼 묻겠습니다. 법의 테두리 안에 정의가 없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회의실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김재만 고검장님의 눈빛이 흔들렸어요. 그도 알고 있었거든요. 세아의 질문이 단순한 반항이 아니라 진심 어린 고뇌라는 거요. 윤 검사, 일주일간 자택대기 명령을 내립니다. 그동안 감사가 진행될 거예요. 김재만 고검장님이 서류에 서명하며 말했습니다. 세아는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알겠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숙이고 회의실을 나왔습니다. 복도를 걷는 세아의 뒷모습은 쓸쓸해 보였어요.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 동안 세아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어요.
여보세요? 윤세아 검사님이십니까? 저는 강도윤 기자입니다. 오늘 법원 앞에서 생중계했던 사람이에요. 혹시 지금 시간 괜찮으시면 잠깐 만날 수 있을까요? 도윤 기자님의 목소리엔 긴장감이 담겨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신가요? 전화로는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검사님이 꼭 아셔야 할 일이 있어요. 세아는 잠시 망설였어요. 하지만 도윤 기자님의 목소리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좋습니다. 검찰청 앞 카페에서 30분 후에 만나죠. 전화를 끊은 세아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서울 하늘은 회색빛으로 물들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알고 있었어요. 진짜 싸움은 지금부터 시작이라는 걸요. 30분 후 세아는 검찰청 근처 작은 카페에서 강도윤 기자님을 만났습니다. 검사님,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윤 기자님이 자리에서 일어나 인사했어요. 세아는 자리에 앉으며 피곤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기자님, 저 지금 자택대기 명령받은 백수 신세예요. 무슨 중요한 일이신가요? 도윤 기자님이 피식 웃었어요. 검사님도 농담하시네요. 백수면 저는 뭡니까? 저는 진짜 프리랜서인데요. 세아도 따라 웃었습니다. 긴장이 조금 풀렸어요. 도윤 기자님은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검사님, 오늘 생중계 영상이 지금 조회수 150만을 넘었어요. 그런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화면엔 댓글창이 보였어요. 진짜 보셔야 할 건 이겁니다. 도윤 기자님이 화면을 돌렸습니다. 거기엔 익명 제보자의 메시지가 떠 있었어요. 오태식 뒤엔 더 큰 손이 있습니다. 재벌 3세와 연결되어 있고 검찰 내부에도 손을 썼어요. 조심하세요. 세아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이 제보는 언제 들어왔나요? 오늘 오후 2시쯤이요. 검사님이 회의실 들어가시고 나서 1시간 뒤였습니다. 도윤 기자님의 목소리가 낮아졌어요. 세아는 메시지를 다시 읽었습니다. 재벌 3세, 검찰 내부. 두 단어가 머릿속에서 맴돌았어요. 기자님, 이 제보자가 누군지 추적 가능한가요? 해봤는데 IP 추적이 안 됩니다. 완전히 익명으로 보낸 거예요. 하지만 내용이 너무 구체적이라 거짓말 같지는 않아요. 도윤 기자님이 말했습니다. 세아는 커피잔을 들었어요.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검사님, 혹시 오태식 사건 수사하시면서 이상한 점 느끼신 적 없으세요? 도윤 기자님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세아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사실 이상한 점은 많았어요. 증거가 충분했는데도 영장이 기각된 것, 피해자들이 갑자기 증언을 번복한 것, 그리고 오늘 회의에서 느꼈던 묘한 분위기까지요. 있었습니다. 하지만 확신은 없었어요. 세아가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럼 이제부터라도 확인해 봐야죠. 검사님 혼자서는 어렵겠지만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도윤 기자님의 눈빛이 진지해졌어요. 기자님, 왜 저를 도우시려는 거예요? 이건 기자님한테도 위험할 수 있습니다. 세아가 물었습니다. 도윤 기자님은 잠시 창밖을 바라봤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도 한때는 진실을 좇는 기자였습니다. 대형 언론사에서 탐사 보도도 했었죠. 그런데 압력에 밀려 회사를 나왔고 결국 유튜버가 됐어요. 그의 목소리에 쓸쓸함이 묻어났습니다. 그런데 오늘 검사님을 보면서 생각했어요. 아직 진실을 위해 싸우는 사람이 있구나. 그래서 돕고 싶습니다. 세아는 도윤 기자님을 바라봤어요. 그의 눈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기자님. 세아가 말했습니다. 바로 그때 세아의 휴대폰이 울렸어요.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세아는 전화를 받았어요. 여보세요? 윤세아 검사님이시죠? 낯선 남자의 목소리였습니다. 목소리는 의도적으로 낮게 깔려 있었어요. 누구시죠? 누군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검사님이 지금 위험한 일에 손을 대고 있다는 거예요. 오태식 사건에서 손 떼세요. 검사님 안전을 위해서요. 세아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위협하시는 겁니까? 위협이 아니라 충고입니다. 검사님 가족들도 생각하세요. 그 말에 세아의 손이 떨렸어요. 뭐라고요?
하지만 전화는 이미 끊겨 있었습니다. 세아는 휴대폰을 내려놓으며 심호흡을 했어요. 검사님, 무슨 일이세요? 도윤 기자님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협박 전화였습니다. 오태식 사건에서 손 떼라고요. 세아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눈빛은 흔들리고 있었어요. 도윤 기자님이 노트북을 덮으며 말했습니다. 검사님, 이제 확실해졌네요. 이건 단순한 조폭 사건이 아닙니다. 세아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알고 있었어요. 이제 정말로 위험한 싸움이 시작됐다는 걸요. 협박 전화를 받은 다음 날 아침, 세아는 자택에서 노트북을 켰습니다. 자택대기 명령을 받았지만 가만히 있을 수는 없었어요. 그녀는 지난 6개월간 수집했던 오태식 사건 자료를 다시 펼쳤습니다. 피해자 명단, 증언 녹취록, 건설 현장 사진들이 화면에 가득 찼어요. 뭔가 놓친 게 있을 거야. 세아는 혼잣말을 하며 자료를 하나씩 살폈습니다. 그때 한 가지 패턴이 눈에 들어왔어요. 오태식 조직이 폭력을 행사한 건설 현장들, 그중 70%가 같은 건설사 소속이었거든요. 대한종합건설? 세아는 메모를 했습니다. 그리고 검색창에 회사 이름을 입력했어요. 검색 결과가 뜨는 순간 세아의 눈이 커졌습니다. 대한종합건설, 신화그룹 계열사. 신화그룹. 재벌 순위 15위 안에 드는 대기업이었어요. 세아는 더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신화그룹 3세, 신우진. 33살, 신화그룹 부회장 아들, 대한종합건설 전무이사. 이 사람이 연결고리인가? 세아가 중얼거리는 순간 휴대폰이 울렸어요. 강도윤 기자님이었습니다. 검사님, 지금 통화 가능하세요? 네, 기자님. 검사님, 제가 어제 그 익명 제보자 추적해 봤는데요. IP는 못 찾았지만 제보 내용 중 하나를 확인했습니다. 도윤 기자님의 목소리가 흥분되어 있었어요. 뭘 확인하셨는데요? 신화그룹이요. 오태식이 관여한 건설 현장 대부분이 신화그룹 계열사 공사였어요. 그리고 신우진 전무가 그 현장들 총괄했고요. 세아는 자신이 방금 찾은 정보와 일치한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저도 방금 같은 걸 발견했어요, 기자님. 그럼 이제 확실하네요. 오태식 뒤에 신우진이 있습니다. 도윤 기자님이 말했어요. 세아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뭔가 이상했어요. 길 건너편에 검은색 승용차 한 대가 아침부터 계속 서 있었거든요. 기자님, 혹시 지금 어디세요? 세아가 물었습니다. 집에 있어요. 왜요? 아니에요. 조심하세요. 저한테 어제 협박 전화 왔던 거 기억하시죠? 네, 걱정됩니다. 검사님도 조심하세요. 전화를 끊은 세아는 다시 창밖을 봤어요. 검은색 차량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세아는 재킷을 걸치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아파트 정문을 나서자마자 검은색 차량에 시동이 걸렸어요. 세아는 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차량 쪽으로 걸어갔어요. 차 안에 앉은 남자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남자는 당황한 듯 고개를 돌렸어요. 세아는 차 앞에 서서 차량 번호를 휴대폰으로 찍었습니다. 그러자 차량이 급하게 출발했어요. 미행이 확실하네. 세아는 차량이 사라지는 걸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그녀는 다시 집으로 돌아와 도윤 기자님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저 지금 미행당하고 있습니다. 차량 번호 추적 가능하신가요? 몇 분 후 답장이 왔습니다. 가능합니다. 번호 보내주세요. 그리고 검사님 절대 혼자 움직이지 마세요. 세아는 차량 번호 사진을 전송했습니다. 그리고 노트북 앞에 다시 앉았어요. 신우진 전무에 대한 정보를 더 찾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현관 초인종이 울렸어요. 세아는 조심스럽게 인터폰 화면을 확인했습니다. 택배 기사였어요. 택배 왔습니다. 세아는 문을 열었습니다. 택배 기사가 박스 하나를 건넸어요. 윤세아 고객님 맞으시죠? 네, 근데 제가 주문한 게 없는데요. 발신인이 익명으로 보낸 거라고 되어 있습니다. 택배 기사는 그렇게 말하고 떠났습니다. 세아는 박스를 들고 안으로 들어왔어요.
박스를 열자 안에는 사진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세아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사진 속엔 세아의 여동생과 조카가 찍혀 있었거든요. 어린이집 앞에서 찍은 것 같았습니다. 사진 뒷면엔 짧은 메시지가 적혀 있었어요. 마지막 경고입니다. 가족이 소중하시면 그만두세요. 세아의 손이 떨렸습니다. 분노가 치솟았지만 동시에 두려움도 밀려왔어요. 그녀는 즉시 여동생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언니, 무슨 일이야? 민지야, 지금 어디야? 집에 있어. 왜 그래? 목소리가 왜 그래? 아무것도 아니야. 혹시 요즘 이상한 사람 본 적 없어? 없는데 언니 정말 괜찮아? 세아는 심호흡을 했습니다. 응, 괜찮아. 그냥 며칠간 조심해. 모르는 사람 따라가지 말고. 언니 무슨 일 있는 거 맞지? 세아는 대답할 수 없었어요. 전화를 끊고 그녀는 사진을 다시 바라봤습니다. 이제 이건 자신만의 싸움이 아니었습니다. 사진을 받은 직후 세아는 강도윤 기자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기자님, 큰일 났어요. 세아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검사님, 무슨 일이세요? 제 동생과 조카 사진이 택배로 왔습니다. 협박 메시지와 함께요. 전화 너머로 도윤 기자님이 숨을 들이쉬는 소리가 들렸어요. 검사님, 지금 당장 경찰에 신고하셔야 합니다. 경찰에 신고하면 뭐가 달라질까요? 증거도 없고 그냥 사진 한 장일 뿐인데요. 세아가 쓴웃음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래도 기록은 남겨야죠. 그리고 검사님, 혼자 감당하시면 안 됩니다. 도윤 기자님의 말에 세아는 잠시 침묵했어요. 기자님, 제가 차량 번호 보내드린 거 확인하셨어요? 네, 지금 지인한테 부탁해서 추적 중입니다. 오늘 안에 결과 나올 거예요. 고맙습니다, 기자님. 세아가 말했습니다. 검사님, 제가 오후에 한번 뵙겠습니다. 혼자 계시면 위험해요.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오히려 기자님이 위험해질 수 있어요. 검사님도 아시잖아요. 저 이미 이 일에 발 담갔습니다. 같이 갑시다. 도윤 기자님의 목소리는 단호했어요. 전화를 끊은 세아는 사진을 다시 봤습니다. 조카의 환한 웃음이 그녀의 가슴을 짓눌렀어요. 바로 그때 현관 초인종이 다시 울렸습니다. 세아는 긴장하며 인터폰 화면을 확인했어요. 김재만 고검장님이었습니다. 세아는 놀라서 문을 열었어요. 고검장님, 어떻게 여기를? 들어가도 되겠나? 김재만 고검장님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세아는 고개를 끄덕이며 문을 열어줬어요. 고검장님은 거실에 들어와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혼자 사나? 네, 그런데 고검장님, 무슨 일로 오셨어요? 세아가 물었어요. 김재만 고검장님은 한숨을 쉬며 소파에 앉았습니다. 윤 검사, 오태식 사건에서 완전히 손떼. 그의 목소리는 무거웠어요. 고검장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이건 명령이 아니라 충고야. 이 사건은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야. 세아는 고검장님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고검장님도 아시는 거예요? 오태식 뒤에 누가 있는지요? 김재만 고검장님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의 침묵이 곧 대답이었습니다. 고검장님, 왜 말씀 안 하세요? 세아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검사님도 법을 지키는 사람 아니세요? 그런데 왜 진실을 덮으려 하세요? 윤 검사, 김재만 고검장님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넌 아직 몰라. 이 세계가 얼마나 더러운지, 법이 얼마나 무기력한지 말이야. 세아는 주먹을 쥐었어요. 그래서 포기하라는 말씀이세요? 피해자들은 어떻게 하고요? 피해자들은 이미 입을 다물었어. 돈을 받았든 협박을 받았든 결국 증언을 번복했잖아. 고검장님의 말에 세아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맞는 말이었거든요. 피해자 15명 중 12명이 재판 전에 증언을 철회했어요. 고검장님, 그럼 묻겠습니다. 고검장님은 UDT에서 뭘 배우셨어요? 세아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우린 바다에서 사람들을 구했잖아요. 아무리 위험해도 포기하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왜 포기하라고 하세요?
김재만 고검장님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그때랑 지금은 다르다. 그땐 적이 명확했어. 하지만 지금은 적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싸워봤자 이길 수도 없어. 그래도 싸워야죠. 안 그러면 우린 그냥 구경꾼이에요. 세아의 말에 고검장님은 한참을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일어났어요. 윤 검사,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말하겠네. 이 사건에서 손 떼. 내 안전을 위해서라도. 제 안전보다 중요한 게 있습니다. 고검장님. 세아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김재만 고검장님은 한숨을 쉬며 문을 향해 걸어갔어요. 문 앞에서 그가 돌아봤습니다. 윤 검사, 넌 너무 정직해. 그게 내 장점이자 약점이야. 그리고 그는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세아는 혼자 남겨진 거실에서 창밖을 바라봤어요. 하늘은 흐렸습니다. 그녀는 알고 있었어요. 이제 정말로 혼자가 됐다는 걸요. 하지만 물러설 수는 없었습니다. 세아는 휴대폰을 들고 강도윤 기자님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기자님, 오늘 저녁에 만나요. 제대로 파헤쳐 봅시다. 몇 분 후 답장이 왔습니다. 알겠습니다. 검사님, 저도 준비 많이 했어요. 오늘 밤 큰 거 터뜨립시다. 세아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적어도 혼자는 아니었어요. 그날 저녁 7시 세아는 강도윤 기자님과 한적한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도윤 기자님은 노트북과 서류 뭉치를 가득 들고 나타났어요. 검사님, 제가 오늘 하루 종일 파헤친 거 보세요. 도윤 기자님이 흥분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테이블 위에 서류들이 펼쳐졌어요. 이게 뭐예요? 세아가 물었습니다. 신우진 전무의 지난 3년간 행적입니다. 그리고 오태식 조직과의 연결고리요. 도윤 기자님이 첫 번째 서류를 가리켰어요. 2022년 5월 인천 송도 건설 현장에서 노조 파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파업 이틀 만에 갑자기 노조원들이 전부 물러났어요. 왜 그랬을까요? 폭력? 세아가 물었어요. 정확합니다. 오태식 조직원 20명이 현장에 투입됐고 노조원 7명이 병원에 실려갔죠. 그런데 신기하게도 아무도 신고하지 않았어요. 도윤 기자님이 두 번째 서류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이게 결정적인데요. 그 현장의 책임자가 바로 신우진 전무였습니다. 공사 발주부터 준공까지 전부 그의 이름으로 되어 있어요. 세아는 서류를 자세히 살펴봤어요. 이건 증거로 쓸 수 있나요? 단독으로는 약합니다. 하지만 패턴이 중요해요. 이런 사건이 지난 3년간 11건이나 됩니다. 전부 신우진 전무 관할 현장이고 전부 오태식 조직이 개입했어요. 도윤 기자님의 설명에 세아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그럼 신우진과 오태식이 공생관계라는 거네요. 신우진은 건설 현장을 제공하고 오태식은 폭력으로 문제를 해결해주고. 정확합니다. 그리고 그 대가로 오태식은 막대한 돈을 받았을 거예요. 도윤 기자님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세아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런데 기자님, 이걸 어떻게 증명하죠? 금전거래 기록이나 통화 내역 같은 게 있어야 하는데요. 그게 문제입니다. 제가 아무리 파도 직접적인 증거는 안 나와요. 다들 너무 조심스럽게 움직였거든요. 도윤 기자님이 한숨을 쉬었어요. 바로 그때 세아의 머릿속에 한 가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기자님, 혹시 피해자 중에 아직 연락 가능한 사람 있을까요? 대부분 증언 번복하고 잠적했는데요. 근데 한 명은 아직 연락이 될 거예요. 누구죠? 박철민 씨라고 송도 현장에서 폭행당했던 노조원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인터뷰 요청했는데 거절당했거든요. 하지만 전화번호는 살아있어요. 세아는 즉시 말했습니다. 지금 연락해보세요. 도윤 기자님이 휴대폰을 꺼내 전화를 걸었어요. 신호음이 울렸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여보세요? 떨리는 남자 목소리가 들렸어요. 박철민 씨 맞으시죠? 저는 강도윤 기자입니다. 지난번에 연락드렸던 사람이에요. 기자님, 저 정말 인터뷰 못합니다. 제발 연락하지 마세요. 박철민 씨의 목소리는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세아가 도윤 기자님에게 손짓하며 휴대폰을 받았습니다. 박철민 씨, 저는 윤세아 검사입니다. 송도 현장 사건 담당했던 사람이에요. 전화 너머로 숨소리만 들렸어요. 박철민 씨, 저도 협박받고 있습니다. 제 가족도 위협받고 있어요. 하지만 이대로 포기할 수는 없어요. 박철민 씨도 아시잖아요. 이대로 넘어가면 또 다른 피해자가 생긴다는 거요. 세아의 목소리는 간절했습니다. 한참의 침묵 후 박철민 씨가 입을 열었어요. 검사님, 저도 싸우고 싶었어요. 근데 제 딸이 중학생입니다. 그 애들이 우리 딸 학교 앞까지 찾아왔어요. 저는 겁이 나요.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세아는 눈을 감았어요. 알겠습니다. 박철민 씨, 무리하게 부탁드려서 죄송합니다. 검사님, 그런데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박철민 씨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당시 현장에 CCTV가 있었어요. 회사 측에서 철거했다고 했는데 제 동료 한 명이 그 영상을 몰래 복사해뒀대요. 세아의 눈이 커졌어요. 지금도 그 영상이 있나요? 모르겠어요. 그 동료도 연락이 안 돼서요. 이름은 이준호고 마지막으로 들은 얘기론 부산으로 내려갔다고 했어요. 이준호 씨 연락처 알 수 있을까요? 제가 문자로 보내드릴게요. 근데 검사님, 제발 조심하세요. 그 사람들 진짜 무섭습니다. 고맙습니다, 박철민 씨. 전화를 끊은 세아는 도윤 기자님을 바라봤어요. 기자님, CCTV 영상이 있대요. 진짜요? 그럼 그게 결정적 증거가 될 수 있어요. 도윤 기자님이 흥분하며 말했습니다. 몇 분 후 박철민 씨에게서 문자가 왔어요. 이준호 씨의 전화번호와 함께 짧은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검사님, 꼭 이겨주세요. 저희 같은 사람들을 위해서요. 세아는 휴대폰을 꽉 쥐었습니다. 기자님, 내일 부산으로 가야겠어요. 저도 같이 갑니다, 검사님. 도윤 기자님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세아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희망의 실마리가 보였어요. 하지만 동시에 더 큰 위험도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세아와 강도윤 기자님은 KTX를 타고 부산으로 향했습니다. 기차 안에서 세아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어요. 검사님, 괜찮으세요? 도윤 기자님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네, 그냥 좀 긴장되네요. 이준호 씨가 정말 영상을 가지고 있을까요? 박철민 씨 말을 믿어봐야죠. 다른 방법도 없고요. 도윤 기자님이 노트북을 열며 말했어요. 그나저나 검사님, 어젯밤에 제가 조사한 거 하나 더 있어요. 뭔데요? 검사님을 미행했던 차량 번호요. 추적해봤더니 렌터카였어요. 근데 렌터카 회사에 문의했더니 법인 명의로 빌린 거래요. 어느 법인이요? 그게 좀 이상한데요. 신화그룹 계열 보안업체였어요. 세아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럼 신우진이 직접 저를 미행시킨 거네요? 거의 확실합니다. 이 정도면 검사님이 얼마나 위험한 일을 건드렸는지 증명되는 거예요. 도윤 기자님의 말에 세아는 침묵했어요. 2시간 후 그들은 부산역에 도착했습니다. 세아는 이준호 씨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여보세요, 이준호 씨 맞으시죠? 저는 윤세아 검사입니다. 박철민 씨한테 연락처 받았어요. 검사님이요? 저한테 무슨 일이세요? 이준호 씨의 목소리는 경계심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송도 현장 CCTV 영상 가지고 계시다고 들었어요. 혹시 지금 만나서 얘기 나눌 수 있을까요? 전화 너머로 긴 침묵이 흘렀어요. 검사님, 저 이제 그 일이랑 상관없이 살고 싶어요. 제발 찾아오지 마세요. 이준호 씨, 그 영상이 있으면 오태식을 감옥에 보낼 수 있어요. 그리고 신우진도요. 신우진이요? 검사님, 그 사람한테 손 떼면 안 돼요. 그 뒤에 누가 있는지 아세요? 이준호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알아요. 하지만 이대로 포기할 순 없어요. 이준호 씨도 당하셨잖아요. 폭행당하고 회사에서 쫓겨나셨잖아요. 세아의 말에 이준호 씨는 한참을 말이 없었어요. 검사님, 제가 있는 곳 알려드릴게요. 근데 정말 조심하세요.
저 요즘도 가끔 미행당하는 것 같거든요. 이준호 씨가 주소를 알려줬습니다. 부산 영도구의 한 작은 수리점이었어요. 세아와 도윤 기자님은 택시를 타고 그곳으로 향했습니다. 30분 후 그들은 좁은 골목 안쪽에 낡은 간판 앞에 섰어요. 이준호 전자수리. 문을 열고 들어가자 40대 중반의 남자가 작업대에서 고개를 들었습니다. 윤세아 검사님이세요? 네, 이준호 씨 맞으시죠? 세아가 물었어요. 이준호 씨는 문을 잠그고 블라인드를 내렸습니다. 요즘 진짜 조심해야 해요. 누가 볼지 몰라서요. 그는 작업대 아래에서 작은 USB를 꺼냈어요. 여기 있어요. 송도 현장 CCTV 영상이요. 제가 퇴사하기 전날 밤에 몰래 복사했어요. 세아는 USB를 받아들었습니다. 이 안에 뭐가 담겨 있나요? 오태식 조직원들이 노조원들 폭행하는 장면이요. 그리고 신우진 전무가 현장에서 오태식이랑 얘기하는 장면도 있어요. 세아와 도윤 기자님의 눈빛이 빛났습니다. 이거 진짜예요? 네, 제 목숨 걸고 말씀드려요. 그날 밤 제가 직접 봤거든요. 신우진 전무가 오태식한테 돈 봉투 건네는 것까지요. 이준호 씨의 말에 세아는 USB를 꽉 쥐었어요. 이준호 씨, 정말 고맙습니다. 이게 결정적 증거가 될 거예요. 검사님, 근데 조심하세요. 제가 이걸 가지고 있다는 거 들키면 저도 위험해져요. 걱정 마세요. 절대 이준호 씨 이름은 안 나가게 할게요. 세아가 약속했습니다. 그때 밖에서 차 소리가 들렸어요. 이준호 씨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검사님, 빨리 나가세요. 뒷문으로요. 세아와 도윤 기자님은 서둘러 뒷문으로 향했어요. 골목으로 나오자마자 앞쪽에서 검은 옷을 입은 남자 2명이 가게 안으로 들어가는 게 보였습니다. 빨리 가요. 도윤 기자님이 세아의 손을 잡아 끌었어요. 둘은 골목을 빠져나와 큰 길로 나왔습니다. 택시를 잡아 타고서야 세아는 숨을 돌렸어요. 검사님, USB 잘 챙기셨죠? 네, 여기 있어요. 세아는 주머니 속 USB를 확인했습니다. 이제 진짜 무기가 생긴 거예요. 하지만 동시에 더 큰 전쟁이 시작된 겁니다. 부산에서 서울로 돌아오는 KTX 안 세아는 노트북을 열고 USB를 꽂았습니다. 도윤 기자님이 옆에서 긴장한 표정으로 화면을 지켜봤어요. 파일이 열리자 2022년 5월 17일이라는 날짜가 보였습니다. 이게 송도 현장 그날이에요. 도윤 기자님이 속삭였어요. 영상이 재생됐습니다. 건설 현장 정문 CCTV 화면이었어요. 오후 9시 32분 검은색 승합차 3대가 현장에 들어왔습니다. 차에서 내린 사람들은 오태식과 그의 조직원들이었어요. 저기 오태식이네요. 세아가 화면을 가리켰습니다. 영상은 계속됐어요. 10분 후 한 남자가 현장 컨테이너에서 나왔습니다. 양복을 입은 30대 초반의 남자, 신우진이었어요. 저 사람이 신우진 전무예요. 제가 사진으로 확인했어요. 도윤 기자님이 말했습니다. 화면 속에서 신우진과 오태식이 악수를 나눴어요. 그리고 신우진이 서류 봉투를 오태식에게 건넸습니다. 저게 돈 봉투인가요? 세아가 물었어요. 확실하진 않지만 정황상 그럴 가능성이 높아요. 영상은 더 충격적으로 변했습니다. 오태식 조직원들이 노조원들을 폭행하기 시작한 거예요. 쇠파이프와 강목을 들고 무차별적으로 때렸습니다. 노조원들이 쓰러지고 비명이 들렸어요. 세아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이건 명백한 폭행 현장이에요. 증거로 충분해요. 그런데 영상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신우진이 현장을 지켜보고 있었거든요. 그는 폭행을 말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고개를 끄덕이며 지켜만 봤어요. 이건 공범이에요. 신우진이 직접 지시하진 않았어도 묵인한 거예요. 도윤 기자님이 흥분하며 말했습니다. 영상이 끝나고 세아는 노트북을 덮었어요. 기자님, 이 영상을 어떻게 활용할까요? 일단 경찰에 제출해야죠. 그리고 제 채널에도 공개할게요. 이 정도면 여론이 들끓을 거예요. 잠깐만요, 기자님.
세아가 도윤 기자님을 막았습니다. 너무 급하게 움직이면 안 돼요. 신우진 측에서 영상 조작이라고 주장할 수도 있고 원본을 없애려 할 수도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하죠? 세아는 잠시 생각했어요. 일단 이 영상을 여러 곳에 백업해야 해요. 그리고 법적 효력을 인정받으려면 디지털 포렌식 전문가한테 원본 감정을 받아야 해요. 알겠습니다. 제가 아는 전문가 있어요. 내일 바로 연락해 볼게요. 도윤 기자님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기차가 서울역에 도착했어요. 둘은 역사를 빠져나와 택시를 잡으려는 순간 세아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어요. 세아는 잠시 망설이다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윤세아 검사님, 부산 다녀오셨나 보네요. 낯선 남자의 목소리였어요. 차갑고 냉정한 톤이었습니다. 세아의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당신 누구예요? 누군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검사님이 지금 아주 위험한 물건을 손에 쥐고 있다는 거죠. 세아는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누군가 자신을 지켜보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USB 말인가요? 세아가 침착하게 물었습니다. 똑똑하시네요. 그 USB는 검사님한테 아무 도움이 안 될 거예요. 오히려 검사님과 검사님 가족만 위험해질 뿐이죠. 협박하시는 건가요? 협박이 아니라 사실입니다. 지금이라도 그 USB 버리시면 모든 게 조용히 끝날 거예요. 세아는 주먹을 쥐었어요. 만약 제가 거절하면요? 전화 너머로 낮은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럼 검사님이 어떻게 되는지 직접 보시게 될 거예요. 내일 아침 신문 일면에서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세아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내렸어요. 검사님, 무슨 일이에요? 도윤 기자님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저희 완전히 감시당하고 있어요. 부산 간 것까지 다 알고 있어요. 세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도윤 기자님은 주위를 둘러봤어요. 검사님, 위험해요. 일단 안전한 곳으로 가야 해요. 기자님 집으로 갈까요? 제 집은 이미 노출됐을 거예요. 좋아요. 일단 제 작업실로 가시죠. 둘은 서둘러 택시에 올라탔습니다. 택시가 출발하자 세아는 뒤를 돌아봤어요. 검은색 승용차 한 대가 그들을 따라오고 있었습니다. 도윤 기자님의 작업실은 홍대 근처 오래된 건물 4층에 있었습니다. 좁은 공간이었지만 각종 촬영 장비와 컴퓨터가 가득했어요. 검사님, 일단 여기선 안전할 거예요. 건물 뒷문으로 들어왔으니까요. 도윤 기자님이 문을 잠그며 말했습니다. 세아는 창문으로 아래를 내려다봤어요. 검은색 승용차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기자님,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세아가 물었어요. 일단 USB 백업부터 하겠습니다. 도윤 기자님은 노트북을 열고 영상 파일을 여러 곳에 복사하기 시작했어요. 클라우드 저장소, 외장하드, 그리고 이메일로도 전송했습니다. 이제 최소한 원본은 안전해요. 도윤 기자님이 안도하며 말했습니다. 세아는 소파에 앉아 생각에 잠겼어요. 기자님, 내일 아침 신문 일면에서 보게 될 거래요. 그게 무슨 뜻일까요? 아마 검사님을 공격하는 기사가 나올 거예요. 직권 남용이나 폭력 행사 같은 걸로요. 예상은 했지만 이렇게 빠를 줄은 몰랐네요. 세아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바로 그때 도윤 기자님의 휴대폰이 울렸어요. 네, 여보세요? 전화를 받은 도윤 기자님의 얼굴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화를 끊은 도윤 기자님이 세아를 바라봤어요. 검사님, 제 지인 기자한테서 연락 왔어요. 내일 아침 조선일보 일면에 검사님 기사 나온대요. 무슨 내용인데요? 검사 직권 남용 의혹, 법원 앞 폭력 행사, 그리고 자택 대기 중 무단 출장이래요. 세아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역시 그렇게 나오는군요. 검사님, 이건 명백한 언론 플레이예요. 신우진 측에서 돈 쓴 거죠. 도윤 기자님이 분노하며 말했습니다. 세아는 일어나서 창밖을 바라봤어요. 서울의 밤 풍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기자님, 저희가 먼저 움직여야 해요. 당하고만 있으면 안 돼요.
어떻게요? 세아는 돌아서며 말했습니다. 내일 아침 기자님 채널에 영상 공개하세요. 신문 기사 나오기 전에 먼저 진실을 알려야 해요. 하지만 검사님, 아직 포렌식 감정도 안 받았는데요? 괜찮아요. 일단 영상부터 공개하고 포렌식은 나중에 보강하면 돼요. 지금은 속도가 중요해요. 도윤 기자님은 잠시 고민하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각본 쓰고 편집할게요. 새벽까지 작업하면 내일 아침 6시에 올릴 수 있어요. 고맙습니다, 기자님. 세아가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도윤 기자님은 즉시 작업에 들어갔어요. 영상을 편집하고 자막을 넣고 설명을 덧붙였습니다. 세아는 옆에서 지켜보며 조언했어요. 기자님, 여기 신우진 얼굴 나오는 부분 좀 더 크게 해주세요. 네, 그리고 돈봉투 건네는 장면은 슬로우 모션으로 넣을게요. 두 사람은 밤새 작업했습니다. 새벽 4시 영상이 완성됐어요. 제목은 이랬습니다. 재벌 3세와 조폭의 유착, 결정적 증거 공개합니다. 검사님, 이거 올리면 정말 큰일 날 거예요. 괜찮으시겠어요? 도윤 기자님이 마지막으로 확인했습니다. 세아는 단호하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올리세요. 이미 돌아갈 길은 없어요. 도윤 기자님은 업로드 버튼을 눌렀습니다. 영상이 유튜브에 올라갔어요. 새벽 6시 세아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김재만 고검장님이었어요. 세아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고검장님, 윤 검사, 당장 영상 내려. 고검장님의 목소리는 분노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죄송하지만 그럴 순 없어요. 세아가 침착하게 대답했어요. 넌 지금 내 인생을 끝내고 있어. 신우진이 누군 줄 알고 그래. 알아요. 하지만 진실이 더 중요해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세아는 노트북 화면을 봤어요. 영상 조회수가 벌써 1만을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댓글이 폭발적으로 올라왔어요. 진짜 전쟁이 시작된 겁니다. 영상 공개 후 2시간, 조회수는 50만을 돌파했습니다. 도윤 기자님의 휴대폰은 쉴 새 없이 울렸어요. 검사님, 다른 언론사에서 인터뷰 요청 폭주하고 있어요. MBC, JTBC, SBS 전부요. 도윤 기자님이 흥분하며 말했습니다. 세아는 노트북 화면을 보고 있었어요. 댓글창이 미친 듯이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이게 진짜 대한민국이야? 신우진 구속해라. 윤세아 검사 응원합니다. 하지만 세아의 표정은 밝지 않았어요. 기자님, 이제 곧 반격이 올 거예요. 세아의 예상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오전 9시 신화그룹 공식 입장문이 발표됐어요. 해당 영상은 악의적으로 편집된 조작 영상입니다. 신우진 전무는 현장 안전점검차 방문했을 뿐이며 폭력 사건과 무관합니다. 법적 대응 예정입니다. 도윤 기자님이 입장문을 읽고 코웃음을 쳤습니다. 조작 영상이래요. 뻔한 수법이네요. 예상했어요. 그래서 포렌식 감정이 필요한 거예요. 세아가 말했습니다. 바로 그때 세아의 휴대폰이 울렸어요. 검찰청 인사가였습니다. 윤세아 검사님, 긴급 소환 명령입니다. 오늘 오후 2시까지 출석하십시오. 무슨 사유인가요? 직권남용 및 기밀 유출 혐의입니다. 전화가 끊어졌어요. 세아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기자님, 저 오후에 검찰청 가야 해요. 검사님, 위험해요. 저들이 검사님을 제압하려는 거예요. 도윤 기자님이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어차피 피할 수 없어요. 오히려 정면으로 맞서야죠. 세아는 코트를 걸쳤습니다. 오후 1시 50분 세아는 검찰청 정문 앞에 섰어요. 기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윤 검사님, 영상은 진짜입니까? 신우진 전무와 오태식의 관계 확실합니까? 검찰청 징계 어떻게 받으실 건가요? 세아는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저는 검사로서 진실을 밝히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영상은 조작이 아니며 포렌식 감정을 통해 증명하겠습니다. 그리고 신우진 전무와 오태식의 유착은 명백한 사실입니다. 기자들의 플래시가 터졌어요.
세아는 건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7층 회의실, 김재만 고검장님과 감사관들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앉으세요, 윤 검사. 김재만 고검장님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세아는 자리에 앉았어요. 윤세아 검사 자택대기 명령 중 무단으로 부산 출장을 다녀왔고 수사 기밀을 외부에 유출했습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감사관이 물었습니다. 기밀 유출이 아니라 진실 공개입니다. 그리고 부산 출장은 결정적 증거 확보를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습니다. 세아가 당당하게 대답했어요. 불가피한 선택이라 윤 검사님은 규정보다 본인 판단이 우선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규정이 진실을 막는다면 진실을 선택하겠습니다. 세아의 말에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김재만 고검장님이 입을 열었어요. 윤 검사, 당신 지금 검사직을 내려놓을 각오된 겁니까? 네, 각오되어 있습니다. 세아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김재만 고검장님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윤세아 검사, 즉시 정직 처분합니다. 그리고 신우진 관련 수사에서 완전히 배제됩니다. 고검장님, 그럼 누가 이 사건을 수사합니까? 세아가 물었어요. 그건 검찰이 결정할 일입니다. 김재만 고검장님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세아는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회의실을 나서는 순간 고검장님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윤 검사, 후회하지 마. 세아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복도를 걷는 그녀의 발걸음은 단호했어요. 건물을 나서자 도윤 기자님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검사님, 어떻게 됐어요? 정직 처분이요, 예상했어요. 세아가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검사님, 괜찮으세요? 괜찮아요. 오히려 이제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어요. 세아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 사이로 햇살이 비쳤어요. 싸움은 이제부터였습니다. 정직 처분을 받은 다음 날, 세아는 도윤 기자님과 디지털 포렌식 전문가를 만났습니다. 강남의 작은 사무실, 정민수 소장님이 그들을 맞이했어요. 영상 분석에 이틀 정도 걸립니다. 메타데이터와 프레임 검증 전부 해야 하거든요. 정민수 소장님이 USB를 받으며 말했습니다. 정확하게만 해주세요. 세아가 당부했어요. 그날 저녁 세아에게 낯선 문자가 왔습니다. 오늘 저녁 7시 남산타워 전망대에서 만나고 싶습니다. 신우진. 검사님, 함정일 수 있어요. 도윤 기자님이 걱정했지만 세아는 단호했습니다. 기회예요. 기자님은 몰래 따라와서 녹음해 주세요. 저녁 7시 남산타워 전망대에서 신우진이 나타났어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검사님. 신우진이 손을 내밀었지만 세아는 악수하지 않았습니다. 본론만 말씀하세요. 영상 내리세요. 그럼 모든 게 끝납니다. 신우진이 봉투를 꺼냈어요. 이 안에 10억 원 수표가 있어요. 거절합니다. 세아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럼 검사님 가족은요? 동생분과 조카 말이에요. 신우진의 목소리가 차갑게 변했어요. 지금 협박하시는 겁니까? 현실이에요. 계속 이러시면 다칠 사람이 생깁니다. 세아는 한 발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신우진 씨, 돈과 권력으로 모든 걸 해결할 수 있다고 착각하시네요. 하지만 지금 영상 본 사람이 300만 명이 넘어요. 신우진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여론이 뭐가 중요합니까? 법원도 제 편입니다. 그럼 두고 봅시다. 누가 이기는지요. 세아는 전망대를 떠났습니다. 밖에서 도윤 기자님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검사님, 전부 녹음했어요. 뇌물 제공과 협박까지요. 그날 밤 도윤 기자님의 채널에 녹음 파일이 공개됐습니다. 신우진 전무 윤세아 검사에게 뇌물 제공 시도. 인터넷이 다시 한번 폭발했어요. 녹음 파일 공개 다음 날 검찰청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김재만 고검장님은 긴급 회의를 소집했어요. 신우진 전무에 대한 수사를 시작합니다. 회의실이 술렁였습니다. 고검장님, 신화그룹이 가만히 있지 않을 텐데요. 한 검사가 우려를 표했어요. 여론이 이 정도면 우리도 움직여야 합니다. 안 그러면 검찰이 욕먹어요.
김재만 고검장님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그날 오후 세아에게 전화가 왔어요. 윤 검사, 나야, 김재만이야. 고검장님, 내일 아침 출근해. 정직 처분 취소됐어. 그리고 신우진 사건 수사팀장 맡아. 세아는 놀라서 말을 잃었습니다. 고검장님, 정말입니까? 국민이 원하잖아. 그리고 나도 내가 옳았어. 고검장님의 목소리가 부드러워졌어요. 전화를 끊은 세아는 도윤 기자님에게 연락했습니다. 기자님, 제가 복직됐어요. 그리고 신우진 수사팀장이 됐어요. 정말요? 검사님, 축하드려요. 도윤 기자님이 기뻐하며 말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세아는 검찰청으로 출근했어요. 동료 검사들이 박수로 그녀를 맞이했습니다. 윤 검사님, 고생 많으셨어요. 국민 영웅 아닙니까? 세아는 수사팀 사무실로 들어갔어요. 책상 위에 포렌식 감정 결과 보고서가 놓여 있었습니다. 해당 영상은 조작 흔적 없음, 원본 확인. 세아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그날 오후 세아는 수사팀을 소집했어요. 신우진 전무와 오태식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합니다. 증거는 충분해요. 윤 검사님, 신화그룹 측 변호인단이 만만치 않을 텐데요. 괜찮아요. 우리에겐 진실이 있어요. 세아가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이틀 후 법원은 신우진과 오태식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어요. 구속영장 발부, 즉시 체포합니다. 세아의 지휘 아래 수사팀이 움직였습니다. 신우진은 신화그룹 본사에서 체포됐어요. 이건 부당 체포예요. 변호사 부를 때까지 아무 말 안 하겠습니다. 신우진이 항의했지만 세아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신우진 씨, 당신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 및 폭력행위교사 혐의로 구속됩니다. 수갑이 채워졌어요. 그날 저녁 뉴스 속보가 터졌습니다. 재벌 3세 신우진 구속, 검찰 강력수사. 도윤 기자님은 생중계를 진행했어요. 여러분, 정의가 승리했습니다. 윤세아 검사의 용기가 이뤄낸 결과입니다. 세아는 사무실에서 창밖을 바라봤어요. 서울의 밤하늘이 맑았습니다. 이제 마지막 단계만 남았어. 세아는 재판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한 달 후 신우진과 오태식의 첫 공판이 열렸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대법정은 방청객들로 가득 찼어요. 세아는 검사석에 앉아 서류를 정리했습니다. 건너편 변호인석에는 신화그룹이 고용한 변호사 5명이 앉아 있었어요. 재판을 시작하겠습니다. 판사가 망치를 두드렸습니다. 세아가 일어나 기소 내용을 낭독했어요. 피고인 신우진은 2022년부터 2024년까지 건설 현장에서 조직폭력배를 고용해 노동자들을 폭행했고 피고인 오태식은 금전을 받고 폭력을 행사했습니다. 신우진 측 변호사가 일어났습니다. 재판장님, 검사 측이 제시한 영상은 맥락이 잘린 편집본입니다. 신우진 전무는 단순히 현장 점검차 방문했을 뿐입니다. 이해 있습니다. 세아가 즉시 반박했어요. 영상은 디지털 포렌식 감정을 거쳐 원본임이 확인됐습니다. 그리고 신우진 피고인이 오태식에게 금품을 전달하는 장면이 명확히 담겨 있습니다. 판사가 영상을 재생했습니다. 법정 스크린에 그날의 장면이 펼쳐졌어요. 신우진이 봉투를 건네고 오태식 조직원들이 노조원을 폭행하는 모습이 생생했습니다. 방청객들이 웅성거렸어요. 저게 증거가 아니면 뭐가 증거야. 재벌들 정말 무섭네. 변호사가 다시 일어났습니다. 재판장님, 피고인 신우진은 폭행 현장을 목격하고 즉시 제지했습니다. 오히려 피해자를 보호하려 한 겁니다. 세아는 미소를 지으며 서류를 꺼냈어요. 그렇다면 이 통화 녹음은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법정에 녹음이 재생됐습니다. 신우진의 목소리였어요. 오 사장, 이번 현장도 깨끗하게 정리해줘. 돈은 2배로 줄게. 알겠습니다. 전무님, 저희 깔끔하게 처리하겠습니다. 법정이 조용해졌습니다. 신우진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저건 어디서 나온 겁니까? 변호사가 당황하며 물었습니다.
통신사 협조로 확보한 합법적 증거입니다. 세아가 차분하게 대답했어요. 판사가 신우진을 바라봤습니다. 피고인 할 말 있습니까? 신우진은 고개를 숙였어요. 세아는 최후 진술을 시작했습니다. 재판장님, 피고인들은 약자를 짓밟고 법을 조롱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자리에서 법이 살아있음을 보여줘야 합니다. 엄중한 처벌을 요청합니다. 방청객들이 박수를 쳤어요. 판사가 망치를 두드렸습니다. 선고는 2주 후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공판은 여기까지입니다. 법정을 나서는 세아에게 기자들이 몰려들었어요. 윤 검사님, 승소 확신하십니까? 세아는 카메라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진실은 이깁니다. 그날 밤 도윤 기자님이 세아에게 전화했어요. 검사님, 오늘 재판 영상 조회수가 500만 넘었어요. 국민들이 검사님 편이에요. 고마워요. 기자님 없었으면 여기까지 못 왔어요. 세아가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이제 선고만 남았어요. 2주 후 선고 공판 날이 밝았습니다. 법정은 이른 아침부터 방청객들로 가득 찼어요. 세아는 검사석에 앉아 심호흡을 했습니다. 모두 기립하십시오. 판사가 입장했어요. 지금부터 선고를 진행하겠습니다. 판사가 판결문을 펼쳤습니다. 피고인 신우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 및 폭력행위교사 혐의로 징역 7년을 선고합니다. 법정이 술렁였어요. 피고인 오태식, 폭력행위처벌법 위반으로 징역 5년을 선고합니다. 방청객들 사이에서 박수가 터져나왔습니다. 신우진은 고개를 떨구었고 오태식은 분노로 얼굴을 일그러뜨렸어요. 세아는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긴 싸움이 끝났어요. 법정을 나서자 수십 대의 카메라가 세아를 향했습니다. 윤 검사님, 소감 한 말씀 해주십시오. 세아는 마이크 앞에 섰어요. 오늘 판결은 제 승리가 아닙니다. 진실을 말해준 피해자들, 용기를 낸 제보자들, 그리고 응원해주신 국민 여러분의 승리입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어요. 법은 때로 느리고 불완전하지만 결국 정의를 향합니다. 포기하지 않는다면요. 기자들의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법원 계단 아래에서 강도윤 기자님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검사님, 해냈어요. 도윤 기자님이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기자님 덕분이에요. 혼자였다면 불가능했을 거예요. 세아가 진심으로 감사를 표했어요. 그날 저녁 세아는 여동생과 조카를 만났습니다. 언니, 뉴스에서 봤어. 정말 멋있었어. 여동생이 세아를 안았어요. 조카가 세아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모가 나쁜 사람들 잡았어요? 응, 이모가 잡았어. 세아는 조카를 안아 올리며 미소 지었습니다. 며칠 후 김재만 고검장님이 세아를 불렀어요. 윤 검사, 수고했네. 고검장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사실 중간에 압력이 엄청났어. 그래도 버텼지. 우리 UDT 정신으로. 고검장님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고검장님, 감사합니다. 마지막에 저를 믿어주셔서요. 처음부터 믿었네. 다만 방법을 찾는데 시간이 걸렸을 뿐이야. 고검장님이 세아의 어깨를 두드렸어요. 한 달 후 도윤 기자님의 채널에 마지막 영상이 올라왔습니다. 제목은 이랬어요. 윤세아 검사가 우리에게 남긴 것. 영상 속에서 도윤 기자님이 말했습니다. 법이 약자를 지키지 못할 때 누군가는 나서야 합니다. 윤세아 검사님처럼요. 조회수는 1000만을 넘었어요. 세아는 검찰청 옥상에 올라가 서울을 바라봤습니다. 햇살이 따뜻했어요. 그녀는 알고 있었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불완전하고 싸워야 할 일들이 남아있다는 거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는다면 정의는 결국 이긴다는 것도요. 세아는 미소를 지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하늘은 맑았고 세아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감동기억 채널이었습니다.